예, 정성호 장관 요즘 뭐 굉장히 고생도 많고 머리도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와 계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이 국가의 시스템, 특히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은 현대 국가에서 아주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걸 복구하는 것은 정말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고 어쩌면 영원히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현대 국가들이 역사로서 입증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제 당시에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 시스템을 손을 댄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국가를 뭐 다시 설계하겠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가 끝나면 국가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가 시스템 전반 특히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 체계 또 삼권 분립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위험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이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 특정 개인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사가 만사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들이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사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로펌 정부냐. 지금 저희가 러프하게 제가 대충 언론에 다 공개되신 분들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지금 정부 고위직 또 국회 말하자면 법무행정이라든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저렇게 대거포진해 있습니다. 실무 인력까지 포함하면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정성호 장관님이 직접적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혹시 이거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대통령께서 그 해당 직무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또는 뭐 전문성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인사한 것을 알고 있고. 아니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변호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좀 과장하면 이분들의 변호사비를 그 관직을 준 것으로 산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 무슨 비서관 이 법무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예,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정도의 그 법률 개인 변호인이요? 예, 이런 대개 정부의 개인 변호인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 혹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개인 확인해서 변호인이라기보다도 이건 뭐 개인 변호인이기 아니요, 때문에 제가 옆에 채용된 게 아니라 보면 법률 전문가로서 또는 해당 아니요, 개인 변호인들입니다. 이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개인 변호인이기 때문에 저는 정 장관님이 대통령께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좀 진정성 있는 건의를 대통령께 한 번쯤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뭐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또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개인적인 사유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평가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성 있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대지 마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어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인천세관 마약 수사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금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의혹의 제기자인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백혜룡 경정이 처음에는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다가 안 가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견은 갑니다. 그러나 구성과 과정 절차가 위법한 불법 단체인 합수단에 소속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혜룡 경정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마약 게이트 덮은 검찰 세력과 한편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약 그 사건 수사가 동부지검에서 지금 몇 개월째 수사를 했는데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 정부 같으면 위에서 덮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백혜룡 경정이 주장한 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을 책임자로 해갖고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좀 엄정하게 잘 수사해라라고 하는 원론적인 당부였던 것으로 그럼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정하게 수사가 안 되었고 마약 게이트를 정성호 장관님이 덮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혹 제기자인 백혜룡 경정을 당신이 직접 가서 수사해라고 지금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저기 보이잖아요. 저희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백혜룡 경정께서 수사 과정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얘기를 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분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까? 객관적인 수사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수사했던 당사자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 이분이 갔을 때 과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옳은지를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이거 뭐 대통령께서 게다가 이분은 장관님을 직접 공격을 하고 있어요. 검찰 세력과 한편, 마약 게이트 덮은 검찰 세력과 한편이라고. 여기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장관님은? 그야말로 그 적절치 않은 매우 그 주관적 그 의견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제가 대응할 가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수사팀의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라기보다도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백혜룡 경정이 결국 외부에서 다른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니까 직접 하라고 다음 화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보도를 보면 경찰이 보낸 협조 요청 70%가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캄보디아는 범죄 인도 협정도 맺어져 있고 형사사법 공조도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런 일은 전 세계에서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이 지금 메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수사 기소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 간의 사법 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도 최초 관할 경찰서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사법 공조를 취하려고 했지만 적절치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에서 관할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갖고 검찰이 적극 나서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이런 점들이 다 고려되었고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